안녕하세요. 은퇴 후 세계 일주를 시작한 수길 따라 TV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60세에 은퇴를 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 약 1년 6개월간 체력을 다진 후 지난해부터 세계 일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전인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40여 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 해외여행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3대 조건은 건강, 돈,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인데요. 해외 한 곳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는 체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배낭여행인 경우에는 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행에 가장 필요한 체력은 걷기 능력인데요. 여행 중 측정해 보았더니 시간당 3에서 한 4km 정도의 속도로 1일 10,000보에서 한 18,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아마도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돈, 달러지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퇴직 20년 전부터 매달 연금저축을 불입하였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유는 불입금액의 12%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 공제에 대하여 모두 환수 조치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끝까지 불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퇴직 후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60세부터 10년간 매달 수령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간 세계 일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화 예금을 하였습니다. 퇴직 15년 전부터 달러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찾아 쓰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달러는 매입하고 매도할 때 각각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아까워서라도 해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퇴직 후 수입은 공적연금인데요. 공적연금으로는 이제 생활비라든가 노부모님 복양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여행 경비로 지출할 만한 그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는 매달 수령하는 연금 저축과 달러 예금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은퇴 15년 전부터 개인 사정에 알맞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행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항공료, 숙박, 식사 비용입니다. 호텔을 몇 성급으로 사용하는가,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쇼핑과 술을 어느 정도 즐기냐에 따라 비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한 곳에 한 달 이상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와 저처럼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경우의 비용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처럼 여러 도시를 이동하여 여행하는 경우인데요. 호텔은 3성급 호텔, 유럽과 같이 물가가 비싼 나라는 민박과 호스텔을 이용하고 식사는 야시장 또는 대중 음식점을 이용한다면 항공료를 제외하고 일일 평균 체류 비용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이고요. 유럽의 경우는 국민소득이 이제 4만 불 이상 되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일일 15만에서 약 17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득이 이제 4만 불 이하인 동유럽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한 곳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비용이 좀 더 덜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더 좋은 그 여행의 형태인데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 의료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겨울철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 나기를 할 경우에는 난방비를 또 절약할 수 있고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의 경우 생활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추가로 이제 항공료만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한국보다 이제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즐기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라고 한다면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언어 능력인데요. 자유여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 길을 물어보고 호텔에 전화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물건을 살 때 좀 비싸다 싶으면 깎아달라고 하고 음식 주문하고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취미 정도로 말할 정도입니다. 구독자 한 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데도 20여 개국을 여행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좀 불편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잘하여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는 것인데 영어가 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주거나 바디랭귀지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몇 달 등록해서 다녀도 보았지만 갑자기 늘지 않는 것이 어학입니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 앱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 학습 앱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서요. 1년에 사용료가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학습과 시간이 날 때마다 오디오 영어 소설 로빈스 크루소라는 탐험기가 있어요. 이것을 암기할 정도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분량인데요. 말하기 듣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은퇴 후 해외여행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기에 영상을 올렸으니 은퇴 후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마음에 와닿는 한 줄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발이 떨리면 못 간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오늘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중에 가장 젊고 건강한 날입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문화를 만나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